오늘 한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11번째 물건은 2241 3교에서 물건 번호 2번인데 물건 번호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물건 번호 1번은 나갔고 2번하고 3번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1억 7천짜리가 5,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떨어진 이유는 여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돼서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형성이 복잡하게끔 된 것을 낙찰을 받아서 형성이 복잡한 걸 풀어서 팔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형성이 복잡한 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주식회사 청광개발이라는 곳에서 소유하고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식회사 청광개발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갖고 있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농지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가장 문제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한 조건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하게끔 되면 처음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제출해라 했을 때는 제가 이게 농지증 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면 담당자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허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원상 복구 시키신다는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거고, 전용 허가를 받아서 전용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전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갖고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대부분 일단 이러든지 저러든지 농지증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이 이 농지증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된다. 그런데 자 보시면 아까 땅 주인이 누구였었죠? 청광개발. 주식회사 청광개발이죠. 네. 주식회사 청광개발이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 회사예요, 뭐예요 이거? 개인 회사나 일반 법인은 이거 우리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끔 돼 있죠. 근데 이게 개인이 지금 이렇게 일반 회사가 소유하는 걸로 보이죠 지금 보면. 네. 참 그게 참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미 여기 보면 한 마을 세우는 마을 분포에서 경매로 지고 있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도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받고 나서 원상 복구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농지 전용으로 받을 것인지는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 여기 제주시에 가면은 여기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청구 소장을 하면은 판단이 바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보면 형성이 복잡한 건 되게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이 허가를 건축부를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지목이 지금 114평이죠. 그럼 내가 원상 복구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 건물을 지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죠. 그럼 우리 공시지가의 30%죠. 공시지가의 30%를 넘으면 15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 정도는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갈 돈 정도쯤은 이 사람에게 주겠다. 어차피 나는 그 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그 가격으로 어느 정도 주는 걸로 협상을 해서 팔고 산다고 넘겨되면 허가권을 넘겨받게끔 되면 그때부터 나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 뒷담화 건물이 내 거니까 내가 건물을 먼저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서 제3자에게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협상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야? 철거하고 지료소득을 내서 철거하지도 않고 지료도 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 누구죠? 아까 회사 그거를 알아서 그쪽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서 그거를 다시 경매로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협상을 하게끔 하고 만약에 경우에 협상이 안 되고 지료가 됐을 때에 여기 집담한 건물 있죠? 이거를 경매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건물은 낙찰을 받은 것은 건축 허가는 낼 것이지만 개발행위 농지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 사용부담은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협상을 하면 이거는 가격이 5천 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최저가 가격을 낙찰 두 개니까 낙찰을 받아서 그냥 두 개를 같이 해결하면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우리 이런 일반 그 육지에서 하는 거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세 필지죠. 세 필지인데 이거는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보죠. 여기가 소위 얘기하는 도로법에 도로 공로입니다. 이게. 공로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예를 들어서 잡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이만큼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도로로 산승낙을 받아서 이거하고 여기하고 건물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땅이든지 공로에 직접 접하지 않으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땅도 공로에 접하게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으십시오. 여기도 공로에 접하게 4m, 여기도 공로에 접하게 4m면 이게 합쳐서 뭐가 되죠? 8m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황도로 따로 쓸 때는 경계선을 막지 않고 그대로 쓰면 8m의 넓은 도로를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 35m 이상의 도로는 4m지만 여기 35m가 안 된다 그러면 3m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얼마나 하면 30 안 된다면 6m로 되는 겁니다. 그래도 4m보다는 넓은 도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땅을 낙찰받고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해서 합의해서 적당한 가격에 건축 허가를 넘겨받는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1억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정도에 낼 돈은 주고서 협상을 해서 갖고 와서 내가 집담한 건물 마저 마무리를 해서 제3자한테 팔면은 되지 않느냐. 여기 맨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은 금방 팔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얼마에? 1억 5,300인데 9,7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봤을 때는 약 1억 5천인데 1억 정도면 우리가 판다는데 우리가 땅 자체를 지금 6천만 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같이 이 여기로 비한다. 6천만 원 주고 사는데 건물도 적당히 이 사람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자연부담은 내리래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협상하게끔 되면 농지자연부담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아까 집담한 건물을 협상을 잘해서 소송을 잘하게끔 되면 마진이 더 많은데 그런 협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건물 없는 것만 먼저 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언제든지 그렇지만 여기는 아시는 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있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제주시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만이 농취증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야 되고 법인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에 지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는 명심을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